안 됩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아쉽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된 부분이 환율 시장에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이 우선은 매수가 들어온다까지는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작다는 부분과 시장에서 강세를 띄는 쪽과 차익 실현이 나오는 쪽, 그러니까 차별화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수가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의 강세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요 라인대가 여태까지 저하기였다면 이제 지지로 바뀐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탄력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했던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율이 이제 1212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되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에서 1208원 여기를 이제 언제 이탈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 다음 주 돼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 4월달 들어오게 되는데 다음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 증시는 0.8% 정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락 이후에 쌍바닥 패턴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 선물 지수는 소폭 약세를 띄운다는데 요 근래 보면은 국내 증시가 이제 미 선물 약세 영향을 계속 좀 받는 케이스고 반대로 미증시는 또 강세가 이어진다는데 약간 또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떨어뜨던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에 대해서 매수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반면에 선물에서는 매수를 초폭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라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시킨다 되면서 거래소는 현재 동반 매수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은 동반 매도가 되지만 역시 규모 전체적으로는 작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2750이라는 자리대가 이제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대로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시장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저항대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라인대를 아직까지는 뭐 확연하게 넘어가지 못했지만 의미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제와 비슷합니다. 지수 자체를 받쳐주는 거는 시총상위 중심으로 받쳐진다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총상에서 시총 1위와 2위가 현재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이쪽 같은 경우가 소폭 약세를 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철강 쪽에서가 좀 하락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에서 어느 정도 강세가 인터넷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해운이라든지 시총 상위 제약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 이런 쪽에서가 강세 나온다는 거고요. 반면에 차익 실현이 좀 세다는 쪽에 이제 통신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세되었던 부분 오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오늘 좀 차익 실현이 세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오늘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락이 좀 나타난다 되고 원자재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유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진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IT가 대표적인 것이 LG노텍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LG디스플레이 이 정도가 강세되었었다. 이쪽에서가 좀 약세를 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강하게 붙은 쪽은 여전히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기 자동차 이런 쪽은 거래에 붙었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는 거래대금이 없는 흐름이 나타난다 되면서 차익 실현 이어진다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수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지수를 보면은 자, 좀 확대해서 보죠. 지수를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왔다 갔다 했었다. 최근 들어서 이제 3월 달에 종가, 3월 달 종가가 가장 고가를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날인데, 이날이 이제 실질적으로 요 가격대가 앞전에 2월달 이때도 계속해서 저거는 인식했던 그런 자리대죠. 그래서 2730부터가 본격적인 매물이고, 그리고 2770 정도, 실제로 뭐 70 정도까지는 먹기 많지는 않은데 요 사이가 현재는 매물이 많은 자리가 되겠죠. 그럼 매물이 많은 자리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리가 현재는 요 2745포인트 저로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자리대를 실제적으로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저항권 들어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갭으로 돌파하고 현재 지지를 받아준다는 거죠. 같은 가격이다 하더라도 현재 앞전에는 저항이었으면 지금은 지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쪽인데
그럼 이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뽑아줄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움직여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자체가 작은 흐름을 보여준다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현재 거래소에 대해서 외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다가 됩니다. 외인들 선물에서 오늘은 2,900개 정도 현재 매수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만기 이후로 다시금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거고 만기 이후로는 가장 매수가 순매수가 많이 늘어난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다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기준 있는 매매 다시 일로 가야죠. 오늘 이제 기준 있는 매매 운용요소에 눌린 종목들 체크를 해보면은 현재 현대건설은 강보합 정도를 보여준다됩니다. 그래서 47,000원짜리대 전후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약세를 띄운다 이렇게 되고요. OCI가 10만 3,000원, 4,000원 뭐 요 라인대에서 보합권 전후로 약보합 정도 보여준다는데 여전히 손절가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이 구간에서 10만 8,000원짜리대를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넷마블은 오늘 이따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소폭 강세 이어진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는 보합권 전후에서 현재는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LS도 역시 보합권 전후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된 기수고 그다음에 현대비아가 오늘 장중에 66,000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68,000원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매수한 가격대 대비해서 한 5% 이상 정도 수익이 돼 있고 삼성증권도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수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편입했었던 그저께였죠. 그저께 편입했었던 현대제철은 오늘 한 1%대 하락을 보이면서 소폭의 약세를 나타낸다듭니다. 그러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넷마블 한번 보도록 하죠. 넷마블 같은 경우 제가 자리를 잘 만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넷마블이 이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만 3천원짜리 이 가격대가 앞전에 이제 1월 달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가격적인 매물을 잠깐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계속 두들긴다가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라인대,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는 과정 때 들어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넷마블은 현재 이 구간대에서 좋은 밴드를 만든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상단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는 위치대, 그 추세를 올라탔다까지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거래량의 증가란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데 이 거래량의 증가가 나온다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전히 그림을 잘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위아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윗꼬리가 좀 달리죠.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 강세를 띄우다가 윗꼬리에 달렸다 되고 오늘은 갭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어저께 고가 라인 때 위에서 출발해서 이제 66,000원대, 66,300원 정도 여기를 만들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이 구간대가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매물이 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있는 구간의 중간 마디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량 자체가 어제 오늘 증가세가 나타난다 되죠. 그럼 거래량 증가세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추세 라인 때 저항을 받는 자리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신규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거냐면 오늘 이제 해운주도 강세 좀 띄는 모습인데 해운주 내에서 HMN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리대 자체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기 수월한 그런 위치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침에 이제 한 29,050원 정도까지 왔었는데 원하는 가격대는 28,300원에서 29,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잘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손절가는 뭐 이 가격대에 오게 된다면 그때 손절 잡고 목표가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정도 된다. 어떤 관점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HMN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주가 조정이 좀 컸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 했을 때 주가 자체가 상당히 급등세를 강하게 나타냈었고요. 이달 초까지. 그러고 나서 앞전에 요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내려온 자리가 다시 한번 이런 중요 라인대에서 내려왔다 되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지지를 받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가파르게 내렸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살짝 보여줘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중간 마디 정도, 42,000원 전후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는 나중 문제인 거고, 단기적으로 이 폭마디가 은근히 좀 폭이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요거를 기대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전략은 눌림 먹어서 가격이 오면은 진입을 한다, 이 전략으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봤듯이 시장 자체가 이제 그동안 저항으로 인식했던 자리대가 이제는 지지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결국은 바뀌었다는 얘기는 매물대, 이 라인대도 어느 정도 7분 능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2750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심리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대, 이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될 거고, 이걸 넘어가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770짜리 때까지 얼마 되지가 않겠죠. 근데 요거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사실 매물대가 없는 구간대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강하게 튈 수 있다 정도. 다만 이 부분이 나올 때는 꼭 필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강세를 띄워주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지수 매물대 소화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매수 진입 예정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HMM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NC소프트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 쪽에 그 봉쇄가 나오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봉쇄로 인해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6%포인트 낮아질 수 있겠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가 상하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오전장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